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3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16강입니다. 오늘 3구 윤현석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신고와 경기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3구 에이스들의 대결로 진검승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스들이 이제 총 출동하는 이 네. 3국인데요. 1국과 2국은 좀 예고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이 3국이 정말 재미있는 네. 한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한판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총 32개 팀이 본선에서 각 축을 겨룹니다. 각 팀의 2명의 선수가 2번까지만 출전 가능합니다. 네, 대회는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3국 3인 릴레이 바둑으로 승리팀을 결정하게 되는데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네, 오늘 3국 3인 릴레이가 되겠고요. 우승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한 판 이기면 8강 상금 확보가 됩니다. 한 자리만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학교가 지금까지 두 번 대결해서 1승 1패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대국도 1국과 2국 지금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지 네. 이번 대결에서 승리하는 팀은 네. 이제 8강에 진출하면서 8강에서는 대전구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각 팀의 에이스가 이제 2명씩 남았습니다. 하지만 3인 릴레이이기 때문에 이 초, 중, 종 중에 어느 쪽에 배치를 시킬 것인가가 과연 이 전략 싸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네. 초반, 중반, 종반이 좀 비슷하다고 본다면 에이스 선수를 중반에 투입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경신고에서는 가끔 임동현 선수가 또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작전을 또 어떻게 짤지 두 팀의 이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각 팀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과연 세 자리 중에 각 에이스들을 어떻게 배치시켰는지 이제 곧 오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강 8경기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1대1의 상황. 경기고에서는 첫 번째 선수로 김기옥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김기옥 선수. 네. 이번 대회에서 이제 첫 출전이죠. 네. 지금 타이젠 인터넷 기력이 8단이시고요. 현재 이제 영어 바둑 강사 일을 맡고 계신데 김기옥 선수 지금 이 중요한 3국 초반에 지금 투입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강으로 가는 길목 마지막 대국에서 첫 번째 선수가 됐고요. 잠시 예상을 해주신 대로 임동균 선수가 초반에 나왔습니다. 네, 아마 경기고는 좀 허를 찔렸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임동균 선수 하면은 경신고의 에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반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허를 찔러서 지금 초반에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과 중반에 좀 승부를 걸겠다는 경신고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초반 경기고 김기옥 선수가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네, 이제 두 팀의 오더를 보게 되면요. 네. 이제 경기고는 김기옥, 김세연, 김원태. 그리고 경신고등학교는 임동균, 김경현, 전태경. 이 두 팀의 오더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경신고는 최강의 조합으로 맞춰졌습니다. 네. 임동균, 김경현, 전태경 이 세 선수가 역시 경신고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요. 반면에 경기고등학교는 지금 유종수 선수가 1국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3국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유종수, 김세현, 김원태 중 한 명을 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종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네. 베스트 전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김기옥 선수도 또 그에 못지않은 또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경기고등학교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경신고는 뭐 최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라면 임동균 선수가 보통 중반에 투입되고 그리고 전태경 선수가 지금 초반에 투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임동균 선수가 초반, 김경현 선수가 중반에
투입됐다는 것은 초반 중반에 좀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선수가 좀 많은 진행을 좀 시켜서 좀 중반전, 그러니까 이 종반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우세를 좀 점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난하게 전태경, 임동균, 김경현 순으로 갔다면 경기고와 경신고의 이 전략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일반적인데 경신고가 지금 비틀었습니다. 과연 이 오더를 좀 변경한 것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현 선수가 네. 사실 그 종반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중반에 투입되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김경현 선수가 전투형이거든요. 힘이 좋죠.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초반이나 종반보다는 중반이 김경현 선수의 이런 기풍을 감안했을 때는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도 고려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경신고등학교는 이제 임동균 선수가 오더를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더를 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급만 봤을 때는 경신고 쪽으로 무게가 쏠리긴 하지만 김교욱 선수가 인터넷 기력으로 8단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네. 유종수 선수가 출전했다면 경기고로서는 최상이겠지만 네. 또 김기혁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또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최강의 조합이라고 봐야겠죠. 경기고도. 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형태는 이국 페어대국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상귀 가야죠. 그렇죠. 지금 밀어가나요? 날일자를 두나요? 날일자죠. 대서점이라 그러잖아요. 아, 꼬부렸네요. 두텁게 꼬부렸습니다. 약간 느리지만 예. 단단하게 두었고요. 임동균 선수 뭐 깊은 게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그곳을 흙이 두지 않게 되면 상중앙에서 팩의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삭감 시기를 더 늦추게 되면은 자칫 큰 집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임동균 선수가 좀 빠른 타이밍이긴 하지만 서둘러서 삭감을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바깥으로 나가야 할까요? 글쎄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은 일단 중앙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뭐 백이 이런 쪽에 급소를 네. 뭐 온다면 흙이 치받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된다면 네, 문제가 뭐 없겠네요. 큰 공격은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임동균 선수는 이쪽 날일자를 해서 백이 씌워 온다면 이곳 날일자 한다면 뭐 쉽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옥 선수도 좀 강하게 흙을 압박하고 있는데 백이 이렇게 두는 것도요. 지금 이 상변의 흙이 약하기 때문에 백이 이 상변 흙을 공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두터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터움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흙을 압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동규 선수도 지금 이곳 다가온 곳은 자체로도 크고 이곳에 돌이 있게 되면 이 우상기 흙이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다가와서 강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기옥 선수의 전략이 느껴지는 것이 상변을 다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변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나서 다시 상변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수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상변은 백이 위에서 씌워서 공격을 할지 네. 지금 실전처럼 흙의 안형을 없애면서 공격할지는 주변 배석 상황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형세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서둘러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흙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류를 한 것이고 지금 우변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상변 흙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임동규 선수가 이곳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백이 젖혀준다면 흙은 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것이었고 근데 백이요. 백의 최강은 이곳 젖혀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 가능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흙이 이렇게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 흙은 좀 쉽게 좀 모양이 갖춰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차단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공격은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네, 뛰어서요. 나가죠. 그렇죠. 어떻게든 백도 가르긴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네. 상중앙 쪽에서 백의 큰 공격을 받지 않고 수습만 한다면 이 상변의 백의 모양을 다 지웠기 때문에 실리로는 흑이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임동균 선수 손이 쉽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호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곳이 흑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어떤 점이냐면 흑이 모양으로 본다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백이 이곳을 늘고요. 흑이 지킬 때 이곳을 붙이게 되면 네. 차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네요. 흑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 두게 되면 백이 쪽 나오더라도 끊어서 집으로는 좀 손해지만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 쪽을 의식해서 이제 이곳을 이었고요. 이곳은 흑이 수습이 잘 됐는데요. 우상은 괜찮을까요? 우상은 백이 공격하려면 이제 이곳을 둬야 되는데 흑이 이거 붙이게 되면 뭐 쉽게 안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붙이는 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큰 공격은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여기서 임동균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거 붙이는 수를 둘지 아니면 이 수를 둘지요. 상변은 늘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흙을 잡을 수는 있겠네요. 네. 이것은 안 되죠. 뚫고 나오면 그렇네요. 끊겨서 예. 지금 백은 제가 붙이는 요즘 장문을 잘 못 봐서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백원이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붙이는 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가 있어서 지금 연결은 안 되는 되네요. 것 같습니다. 네, 다 연결입니다. 이렇게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양쪽의 공격이 모두 끝나는 건가요? 네, 뭐 이 정도라면 흑이 수습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끊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임동균 선수 이건 과합니다. 백이 쌍림만 서더라도 아니, 단수를 치는 것도 될까요? 단수 치고 있게 네. 되면요. 원래 흑이 치받고 이곳을 건너가야 되는데 젖혀가는 수로 인해서 안 돼요. 젖혀도 끊어서 안 되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끊는 건 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이 교환은 악수거든요, 흑이.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임동균 선수가 노련한 게 처음에는 아마 이 끊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끊는 수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곳이 두고 이 끊는 수가 가능한가요? 근데 지금 이 치중수가 있어가지고요. 흑이 모양이 워낙 사나운 것 이것은 같은데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흑이. 네. 백은 막아야죠. 이거 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막아야 되고 흑은 이제 살고 이제 백이 백도 이것이 선수거든요. 연결까지는 선수로 이것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선수기 때문에 네. 뭐 흑이 지키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백도 뭐 다 연결이 됐지만 흑도 뭐 큰 피해 없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흑도 불만 없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흑을 도와주는 수인데요. 왜냐하면 백이 있는 수가 선수잖아요. 네. 그러면 백이 이렇게 강한 돌인데 자리를 잡을 강한 필요가 곳에서 없죠. 네. 강한 곳에서 오히려 이 교환을 해서 흑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교환을 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흑을 공격을 했어야죠. 이건 흑을 도와주는 수입니다. 이제 큰 자리라면 이 그러니까 상중앙 쪽 흑이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큰 자리는 이 하변입니다. 하변과 이 우하기 쪽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고의 강점이라면 역시 뭐 유종수, 김세현, 김원태 이 세 명이 워낙 막강하지만 또 이 뒤를 바치는 그러니까 김기옥 같은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경신고는 역시 임동균, 김경현, 전태경 선수 이 세 선수는 강하지만 그 뒤를 바치는 선수가 조금 약하다는 것인데 역시 이번에 뭐 김진수 선수가 새롭게 또 합류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점은 좀 보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흑이 이 하변 백돌에 대한 이제 삭감이 와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어깨에 짚는 수거든요. 임동규 선수 어떤 선택을 손이 근데 상변으로 갑니까? 오히려 백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 교환은요. 네. 바로 이것을 끊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뭐 이쪽에 끊어가는 수를 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아까운 의미는 있습니다. 이곳 호구 치게 되면. 지금은 서둘러서 이 하변을 와야 됩니다. 지금 하변이 큰 자리예요. 근데 이 정도라면 네. 경기고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요. 예, 네. 사실 팀의 에이스는 임동규 선수를 초반에 투입시켰다는 것은 초반에 좀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흑의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흑의 확실한 또 우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바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고로서는 김기옥 선수가 지금 초반을 잘 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하변을 지킬 차례입니다. 은근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 하변 삭감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백이 그거 지켜서 하변의 백 모양이 거의 집이 된다면 백집도 상당합니다. 임동균 선수의 이 두 칸 뛴 수가 좀 느슨한 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지금 어깨 짚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임동균 선수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지만 그러나 흑이 지금 여유 부리고 있을 만한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자, 백이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넓어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변에도 아직 끊기는 것이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그렇죠. 백이 사실- 안 해놨기 때문에. 백은 항상 네. 이곳 교환하고 붙이게 되면은 아까 같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상변 백은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좋은 백점이네요. 백이 뭐 어느 쪽을 젖히면 반대쪽을 젖히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이 늘면은 이제 이곳을 붙여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임동균 선수가 이곳 젖혀 이은 것은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처리가 됐네요. 예. 초반전 종료 10, 9, 8, 7, 6, 5, 4. 네, 경신고에서 이, 임동균 선수를 네. 내세웠습니다만 초반전을 종료하겠습니다. 판이 확실하게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3국 초반이 끝났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3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16강입니다. 자, 현재 1대1 그리고 3국에서 두 번째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경기고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김세현 선수는 이제 경기고의 에이스고요. 또 현역에서도 지금 뛰고 있는 아마 강자인데 역시 팀의 에이스는 결정적일 때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반 그리고 최종국의 중반입니다. 두 선수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환 선수가 경신고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다. 네, 김경현 선수
임동규 선수와 함께 이제 경신고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반 아주 중책을 맡았어요. 네. 이 중반전이 어쩌면 이바둑의 최대 그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현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팽팽하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이 두 선수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두 선수 모두가 또 힘바둑이거든요. 네. 전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중반전에서 승부의 좀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승부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변에 흙이 삭감하고 붙여간 뒤에 다시 붙여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의 선택은 뭐 중앙 쪽을 젖혀가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삼선에서 젖혀서 하변집을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중앙 쪽 흙돌이 그렇게 한 수 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약한 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백이 위로 젖혀서 이렇게 젖혀서 강하게 두기에는 흙의 공격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제 아래쪽을 젖혀가는 수인데 아래쪽을 젖혀간 다음에 이제 흙은 이곳을 젖혀서 뭐 이런 식의 그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우상 쪽 사활을 보긴 했습니다만 잡진 아니요. 못하죠. 사활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사활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이 잡으러 오더라도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지금 흙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흙이 이곳 두면은 백이 이렇게 둬서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어서 흙이 사는 것에 비한다면은 네. 백이 집으로 상당한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흙이 이제 반발하는 수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밀어간다는 거죠. 근데 반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발하는 순간 이곳 흙 넉점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끊어 놓으면 백이 하변 올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넉점은 잡히지만 이 가능한데요. 반발 또 가능합니다. 김경현 선수. 다시 한번 볼까요? 계속 찔러 간다면 네. 백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 이곳을 둔다면 이곳이 좀 미묘하네요. 백이 젖혀서 막을 때 또 이 찝는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에요.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 없이 이렇게만 된다면 이것은 흙이 당연히 반발해야 돼요. 반발해야 되는데 백이 지금 수순을 바꿔서 이렇게 두면 흙이 못 살아 있어요. 네. 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흙에 한 집 안 만들고 그냥 네 점을 이으면 못 사나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여기서요? 지금 전이요. 지금 전 상황에서요? 네. 이곳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흙이 반발했어야 됩니다. 네. 반발했으면,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술길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떨리죠. 예. 근데, 그러네요. 지금 백이 쪽 있는 수가 안 되고 이곳을 끊어야 됐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넉점 잡고 살게 되는데, 집으로는 이만큼 백이 이득받지만 차단이 됐기 때문에 백이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변의 타격이 꽤 크고요. 이건 또 무슨 수적인데? 이건 흙이 단수 치고 때려내면 백이 받아야 되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수인데요. 또 따내줍니다. 예.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네. 예. 그리고 흙은 살기 전에 이곳 붙여야 됩니다. 붙이고 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집으로 이득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백도 흑액이 이곳 끊기게 되면은
이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쁜 형태거든요. 그래서 김세현 선수도 이곳을 미리 귀환을 해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김경현 선수가 이쪽을 찔러서 두었으면 오히려 백이 좀 더 이득을 보려고 두었던 수가 조금 실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수는 좀 김경현 선수에게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백이 하변을 받는 자세가 나오면서 이제 중반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약한 돌이 별로 없어요. 일단 반발은 했는데요. 아마 흙이 하나 네. 밀면 그때 다시 이렇게 후퇴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밀고 백이 이제 그렇죠. 받아야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흙도 이쪽 젖혀서 요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김세현 선수는 넘어갈 마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잠시 지금 위로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위로 갔는데 위로 교환되면은 건너가는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젖혀가면 끊어가는 흙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반발이 돼요. 이건 흙이 집으로 이득 그러니까 받는데.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럼 백이 뛰어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건 너무 과한 수 같습니다. 흙이 중앙 당연히 반발하죠.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연결 안 반발합니다. 해주죠. 네. 지금 이 백이 못 살아 있어요. 흙이 순순히 뭐 이렇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김경현 선수 기풍이라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반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발해야 되고요. 이 싸움은 흙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긁었는데요. 근데 바둑이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예? 지금 김세현 선수도 힘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참았습니다. 김경현 선수가 한번 참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고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글쎄, 백의 공격이, 지금 흙이 한 칸 뛰게 되면은 쉽게 연결이 되고요. 또 이 반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흙이 씌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백이 단수 치고 있더라도 백이 또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흙이 실수했어요. 백이 바람대로 중앙을 다 지웠습니다. 둘 거라면 이곳을 한 칸 뛰는 게 낫습니다. 예, 이건 흙이 실수했어요. 백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곳은 젖힐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것은 김경현 선수가 거의 한 수 손해봤어요. 한 수 손해봤습니다. 흙이 중앙을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 실수를 했는데요. 김경현 선수가. 원래 흙이 뭐 한 칸을 뛰기만 하더라도 백이 모양이 좋지가 않았고요. 지금 이런 식의 차단을 했으면 오히려 공격하던 백이 흙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돌이었는데 오히려 이곳을 둬서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두지 않더라도 백은 이 자리를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흙이 둬서 두게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한 점도 있나요? 아니요. 이거 맞겠죠. 이 차단을 하는군요. 네. 이 수가 되나요?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찌르고 이 붙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석이었군요. 그럼 흙이 쪽 지켜야 됩니다. 이거 보강해야 됩니다. 모양이 이거 흙이 조금씩 기분 나빠지는데요. 이거 전체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이곳에서 좀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흙이 쪽 지켜야 됩니다. 네.
흑이 이곳 두면은 백이 이곳을 와서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들여다보면서 이건 좀 깊어졌는데요. 글쎄 이건 백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지금 흑이 쪽을 두더라도 네. 늘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맞복입니다. 예. 지금 김세현 선수는 약간 풀어졌어요. 네. 아까 네. 중반전 종료 중반에 5분 투입될 전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좀 좀 긴장되고 좀 경직된 그렇습니다. 모습이었는데 네. 이것도 악수고요. 아직도 이거 여전히 예. 이 차단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곳을 못 보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또 여기까지 밀고요. 이제 백은 모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지금은 이곳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군요. 늦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곳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흑이 지금 흑이 안형이 없어요. 아예 끊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흑이 이곳 연결을 하고요. 네. 백이 차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흑이 쪽을 막아서 이 백 전체와 수상전을 그러니까 이 백을 잡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흑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흑도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백은 중앙 쪽 남겨놓은 채 하변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결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흐름은 백 쪽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예. 두 선수의 이 힘겨루기에서 네. 일단 김세연 선수가 힘에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예. 사실 이 중앙에서 백의 이런 공격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중반전 종료 사실 10분 김경현 전입니다. 선수의 그 평소 스타일이라면 뭔가 좀 그 강공을 택했을 텐데 이 마지막 3국 이 중요한 대국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강하게 두질 않고 늦춘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앙 처리 과정에서 흑이 이 저착 한수가 만일 이 바둑을 흑이 패하게 된다면 거의 패착이라고 할 만큼 네.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백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을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를 두었더라도 여전히 흑은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띵수로 인해서. 그러면서 흑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문제가 아니라 하변부터 걱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다 걸려 있네요. 이 붙이는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하중앙 흑돌도 지금 생사가 지금 이렇게 쌍립 쓰는 것은 막혀서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로 막더라도 뚫게 되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흑이 뭐 대책이 없는데요. 이것은 그렇죠.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것 두면은 이거 차단이 안 돼요. 네, 이것은 백적으로 형세가 지금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흑이 이 교환만 돼 있었어도 얘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뭐 김세현 선수가 정확히 술기를 하고 있네요. 거의 결정타인데요. 네. 이제 흑은 우하를 잡으러 가겠죠. 근데 흑이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건 결정타인데요. 네. 사실 뭐 이 경기고가 이 3국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1분 전입니다. 뭐 김세현 선수가 뭐 잘 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라면 초반에 김기옥 선수가 임동균 선수를 맞아서 너무 잘 뒀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경기고에서 기회가 왔었고요. 예. 김경현 선수 오늘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스타일대로 네. 강하게 두었으면 충분히 반격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기회가 꽤 있었는데요. 그렇죠. 머리를 감싸쥐죠. 지금은 좀 힘들어졌어요. 예, 경신고의 위기입니다. 자, 일단 아직은 마지막 선수가 남았습니다. 중반 10, 9,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7, 표정이 5,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3, 2, 1. 중반전을 네, 종료하겠습니다. 16강 8경기 3국 중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종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국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네, 경기고의 김원태 선수입니다. 네, 김원태 선수. 역시 경기고를 대표하는 선수고요. 이제 미국 페어대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이제 경기고가 지금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경신고의 마지막 선수는 전태경 선수입니다. 네, 전태경 선수가 보통 이제 초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태경 선수 자신의 약점이 좀 형세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총반에 좀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형세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중앙 쪽 흑이 백에게 잡히게 되면서 형세는 백 쪽으로 좀 기울게 되었고요. 이제 흑이 마지막 승부를 좀 걸어볼 만한 곳은 이 하중앙 쪽, 그러니까 우상기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의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데, 이 백돌이 잡힐 돌이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로. 끊는 순간 이곳 마련이 한집 됐네요. 났잖아요. 네. 그리고 흑이 이곳을 둬야 되는데, 백이 가장 알기 쉽게 이곳만 두더라도 이곳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두 집 내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곳 잡혔기 때문에 이곳이 실일은 너무 커요. 흑집을 뭐 좌중앙 쪽 뭐 다 하더라도 제가 형세 판단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상중앙 쪽 흑이 잡힌 실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글쎄요. 흑이 좀 형세를 추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하의 백돌은 멀어졌습니다. 네. 살아났고요. 이럴 때가 제일 괴롭죠. 혹시 패가 될까요? 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곳 두고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찝는 수가 선수거든요. 하변 받아야 하고요. 받아야 되는데 네. 끊게 되면 이렇게 패를 하려고 하더라도 나오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패도 안 됩니다. 백은 살아 있어요. 지금 이 바둑을 좀 그 전상으로 좀 돌아가 보면, 백이 붙였을 때 흑이 이렇게 후퇴한 곳으로는 이곳을 찔러서 넉 점을 버리고 이곳을 살았으면 이 우중앙 쪽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흑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바둑을 둘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특히 김세현 선수가 이 중앙에서 이 공격이 사실 백이 엷은 상황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김경현 선수가 평소답지 않게 여기서 너무 좀 물러섰어요. 이 부친수도 그렇고, 특히 이곳을 젖혀서 백을 뛰게 해준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흐름이 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방향이 너무 그렇죠. 달랐습니다. 여기서 흑이 최소한 한 칸을 띄어만 두었어도 중앙 흑은 연결이 됐고, 흑은 이 하중앙 돌이 수습이 되면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 백이 뛰게 되면서
흐름이 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김세현 선수가 아주 날카로운 또 공격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중앙 흙이 잡혀서는 백의 우세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원태 선수는 이제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삼국 정말 기대했거든요. 예. 지금 경기고등학교와 경기고등학교 뭐 정기대회 우승팀이고 네. 경신고등학교는 지금까지 8강이 최고 성적이지만 만일 이 16강전에서 경기고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경신고가 강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고와 경신고 지금 이번이 11회 대회부터 지금 세 번째 대결이고요. 그러니까 11회 대회에서는 이제 경신고가 첫 번째 대결에서는 승리를 했고 당시에는 상당한 큰 이변이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은 정기대회 이제 8강전에서 재대결 끝에 경기고가 소력을 하면서 지금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16강전에서 다시 한번 두 팀이 대결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승 1패고 이 3국에서 이제 팀 승패가 가려지는 아주 중요한 일전에 또 두 학교의 그 에이스들이 총 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대결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예. 근데 이 생각보다는 네. 좀 싱겁게 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패를 계속해 줬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패가 아니죠. 지금 전태경 선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곳이 패가 아니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형세다 보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거죠. 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젖히고 나자 예, 지금 패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좀 받아들이는 표정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중요한 판이지만 이 사활과 또 의미 없는 패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괴롭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바둑에 좀 아쉬운 점이라면 네. 그 김경현 선수가 좀 평소답지 않았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바둑을 두는데 오늘은 이 그 중요한 대국의 압박감 때문인지 너무 조심스럽게 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럽게 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만일 평소 스타일대로 뭐 강하게 두었다면 또 이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세현 선수도 뭐 역시 에이스답네요. 예, 조금 무리스러워 네. 보였는데 예,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결국 상중앙 흑도를 네.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요했고요. 여기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주자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판이 기울어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경기고등학교의 백불계승입니다. 자, 16강 8경기 3구까지 오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고등학교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당연하다고 봤을까요?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기 우승팀의 그 예.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3국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바둑인데 네. 생각보다는 좀 싱겁게 좀 끝이 난 것 같고요. 역시 그 중앙 전투에서
그 김세현 선수가 그 에이스답게 좀 완벽하게 좀 우위를 점하면서 좀 싱겁게 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김경현 선수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경신고는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 했고요. 자, 경기고가 8강전 마지막 티켓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16강 8경기 3국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